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모은 오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제가 조금 보고 있는 섹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기업들의 약간 공통점 같은 것들을 제가 한번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됐죠. 사실 최근 그리고 예전부터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말들이 어떤 말이었냐면 미국 주식은 사면 오른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있건 우려가 있건 실제 위기가 와도 가장 회복 탄력성이 빠르고 미국 주식이 글로벌 탑이니까 미국 주식은 사면 오른다라는 인식이 지금 어느 순간부터 투자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저는 그래 물론 맞지. 하지만 좀 더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2000년대 한 중후반쯤 금융위기 전까지 있죠. 그 시즌이 사실은 지금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슈퍼개미들이 그때 조금 나왔었어요. 굳이 세대로 치면은 조금 앞선 세대들이죠. 슈퍼개미 2010년대 이후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 4, 5, 6, 7 요 있죠. 금융위기 전까지 그때 이제 슈퍼개미 분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그때의 기억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젊었을 때니까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사실은 그때는 미국 주식에 미도 진짜 없었어. 그때는 정말 중국, 한국 주식, 중국, 러시아, 이런 거 있죠. 브릭스 아시죠? 그런 것들만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제가 그때 시장에 깊게 참여하고 있진 않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증권사에서 오고, 행사 참여하고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중국, 한국 주식, 이런 얘기지, 미국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 2000년대 중반, 2020년, 벌써 1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현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이거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자산들이 정말 10년, 15년 뒤에도 승자일까? 요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 주식이 안 좋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라 저도 미국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정답이야. 약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 그 요소들을 찾아서 한번 투자가라면은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한국 주식에서도 사실은 언택트, 컨택트 말이 많지만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이러한 이 대면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삼카오 이러더라고. 삼카오 막 이렇게 30만 원 넘어가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이버, 카카오가 물론 우리나라를 이제 향후 10년 동안 정말 더 지배력 이시 비즈니스 모델 여러 개들을 갖고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한 번쯤은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쪽을 봐야 되냐? 그럼 지금 약간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딜까? 지금 약간 천대받고 있는 쪽이 어딜까? 왜? 이런 쪽이 일단 가격적으로 싸단 말이에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품질은 일단은 그 안에서 차별적으로 이렇게 봐야겠지만 가격적으로는 지금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좀 비약해서 비유를 하자면 지금 동묘 가서 이 옷 그 안에서 희귀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야 저기를 어떻게 가서 옷을 우리가 입을 옷을 사냐 하겠지만 그 안에서 내 눈으로 보다 보면은 괜찮은 기업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좋은 기업들을 사야겠지만 그 안에서 가격 대비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 제품을 사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현재 지금 약간 그 프리미엄이 삭제된 그 업종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쪽이 있겠지만 음식료 섹터가 사실 그래요. 음식료가 제가 이전 영상에 제가 머리가 있었을 시절에 이전 영상에 그때 차 타고 가다 찍은 거였는데 그때 제가 포스코랑 현대차 이야기를 했었죠. 포스코랑 현대차. 그때 이제 3월 달이니까 3월 19일, 23일 이러한 폭락이 오고 사실은 가격이 너무 쩌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현대차랑 포스코 보시면은 많이 사실은 불과 반년도 안 됐지만 많이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현재 사실 제 포트에서는 포스코 현대차가 없어. 이미 실현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쌀 때는 어떻게 해서 꾸역꾸역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이렇게 오면은 이것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왜? 또 상대적으로 싼 게 보이거든. 그러면 그쪽으로 팔고 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숙명이에요. 저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음식료 섹터가 지금 현재 코스피 대비해서 프리미엄이죠. 업종이 이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거의 프리미엄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거의 없어요. 시장 평균이랑 비슷해. 하지만 투자를 조금 5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식료가 핫하던 때가 있었다고요. 정말 음식료를 사고 싶어도 마트 가면 살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사기가 너무 힘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한 5, 6년 지났네. 5, 6년이 벌써 지났어요. 그때는 음식료가 사실 비쌌다고요. 근데 그때 논리가 있었어요. 그때 논리가 어떻게 보면은 확실했죠. 왜? 이게 경기 변동을 별로 안 탄단 말이에요. 사실. 맞죠? 이게 뭐 밥을 먹고 뭘 마시건 이런 이 기본적인 욕구가 사실은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그런 뭐냐? 실적 안정성이 담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막 그런 논리들이 팽배해 있었고, 약간 뭐 이제 수출 모멘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짬뽕되다 보니까 음식료가 상당히 비싸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동서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였고, 음식료의 이름만 달고 있으면 사실은 프리미엄 받아서 거래되던 시절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자료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겠지만 음식료 섹터 커버하시는 그 애널들의 자료들을 보시면 다 음식료가 시장 평균이랑 비슷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안에서 기업들을 선별해야 된다. 제가 한 섹터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약간 그 직무유기라고 생각해. 저의 약간 안 좋은 습성인데 직무유기라고 생각해. 제일 좋은 원픽, 뭐 세컨픽 이 정도까지만 찾아보고 그 안에서 좁혀서 투자해야 되지, 그냥 섹터 전체를 사는 거는 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서 제가 이제 저의 조건은 뭐냐면, 일단 섹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기업별로 봐야 되는데, 음식료 섹터니까 사실은 B2C가 많다. B2C가 거의 대부분이죠.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거. 그럼 뭐냐? 첫 번째, 그래도 저는 브랜드 가치를 본단 말이에요. 브랜드가 설마 음식료에서 뭐 이렇게 강하게 임팩트를 발휘하겠어 하시지만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가지신 부모들은 알 거예요. 아무거나 먹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먹는 것도 그렇지만 애들 줄 때는 아무거나 먹이지 않아.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조금 견고한가, 요거를 사실 보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다른 비즈니스 섹터들이랑도 마찬가지지만 현금 흐름을 봐야 되네. 현금 흐름과 캐펙스, 시설 투자, 요거를 같이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금 흐름은 뭐 잘 이렇게 영업으로 해서 버는데 막 공장을 막 지속적으로 때려 박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은 약간 향후 스케줄을 봐야겠지만, 요런 애들은 동급 대비해서는 캐펙스가 많은 친구들은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비유를 하자면 이미 공장들이 다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동률을 뽑아내서 제품을 찍어내면 되는 애들이 좋지, 새롭게 부지를 뭐 갈아엎어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뭐 신제품 이러면은 동행하기가 조금 저는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이건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수출 희망성, 수출 가능성, 요게 있으면은 플러스 점수를 주고요. 그래서 섹터별로 보되, 그러니까 항상 어떤 뭐 그 업종 섹터가 핫한지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약간 천대받는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대신에 그 안에서 그래도 제일 품질이 좋은 친구를 고르는 것, 요 전략을 저는 뭐 계속 해왔지만 2020년대에도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뭐 음식료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 원래 되게 좀 프리미엄을 받던 그 섹터였는데 요새는 프리미엄 많이 삭제됐죠. 그게 어디냐면 또 화장품이죠. 화장품. 뭐 화장품 뭐 위험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중국에서 뭐 중소형 이런 애들이 막 브랜드들이 막 잘 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공유 오피스 뭐 이런 제 주변에 있는 공유 오피스, 저는 그냥 이제 그냥 일개 사무실, 그냥 이런 조그만 사무실이지만 공유 오피스 이런 데 가보면 예전에 말만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세 개를 그분이 뽑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화장품을 한다는 거예요. 화장품을. 저는 그때 이제 회사 다니던 때였는데 그때 좀 약간 의문이었어요. 아니 근데 화장품은 일개 개인 사업자가 한두 명, 뭐 이렇게 뭐 한두 명, 직원도 별로 없어. 그냥 한두 명이 혹은 한 명이 단독으로 화장품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공유 오피스에서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부해봐도 가능해요. 그게 아이디어가 있고 약간 이제 홍보 채널, 유통 채널 이런 것만 좀 있으면은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만들 수 있는 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저가 브랜드들이 약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진으로 인해서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사실은 반대급부로 깨진 곳이 어디냐면 아모레죠. 사실 아모레가 처음에 이제 가장 핫하게 1등 주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로드샵들이 있는데, 이런 로드샵들이 사실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로드샵에서 취급했던 애들이 2020년 돼서 보니까 아니 다 만들고 있는 거야. 온라인에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있는 로드샵 매장들은 여러분 주변 보세요.
망하고 문 닫고 이런 데 되게 많습니다. 제가 성동구 살 때도 보면은 되게 많아요. 왕십리 역사에서도 뭐 이런 망했던 로드샵도 봤고, 근처 뭐 이 지하철역 안에 입점해 있던 그런 친구들도 망하는 걸 많이 봤어요.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게 현상을 보고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저가 브랜드, 그리고 이게 좀 진입하기 쉬워졌다. 그럼 뭐냐? 프리미엄 브랜드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 견고한 친구들을 봐야 된다,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내렸던 결론은 LG생건이죠. LG생건의 강력한 브랜드, 숨, 후, 오히, 뭐 이러한 친구, 빌리프, 이러한 그 좋은 브랜드들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그나마 화장품에서는 볼만한 기업이 LG생건 정도밖에 없다라고 사실 생각했었는데, 중소형주는 사실은 저는 좀 안 좋게 봤었죠. 왜냐면 이게 약간 유행을 타더라고, 화장품이 유행을 타면서 요거에 맞는 친구들을 만드는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다 트렌드를 맞추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제는 뭐 극단적인 이런 거, 색조만 엄청 잘하는 친구야, 기업이. 그럼 색조가 유행할 때는 실적이 좋아요. 근데 색조가 딱 끊겨.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소형 쪽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게 반복 구매가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반복 구매가 돼. 아니, 그 유행을 탄다고 했잖아요, 보통 중소형 브랜드들은. 근데 어떻게 반복 구매가 됩니까? 이거는 유행이 아니에요. 이건 유행이 아니야. 약간은 메디컬적으로 봤을 때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해봤죠. 주변인들이나 인터넷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이러해서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화장품 섹터에서는 두 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아니라 컨셉상, 개념상 뭘 봐야 되냐면,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느냐, 혹은 좋은 브랜드, 그러니까 막 프리미엄 브랜드, 요건 약간 아닐 수가 있지만 그래도 반복 구매가 일어나서 현금을 계속 벌어들이는 기업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컨셉의 기업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첫 번째 음식료 섹터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 쪽을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뭐 언택트, 컨택트 뭐 이러한 와중에서 진짜 언택트랑 거의 삼극인 친구 있어요. 완전 삼극이야. 지구 반대편, 제일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있어. 그건 뭐냐면 사실은 교육주다, 교육. 사교육. 이거 뭐예요? 만나야 되잖아. 만나서 뭔가 해야 돼. 과외야. 영어학원 막 이런 것들. 수학학원. 뭐 코딩하고. 만나서 해야지. 어떻게 뭐 온라인으로 다 해. 하지만 저는 물론 뭐 언택트 뭐 좋아. 근데 저는 약간 바보같이 가끔은 되게 긍정적이라서, 저는 이 전염병이 종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바보예요. 저는 이쪽에서 바보예요. 저는 의학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극복을 할 것 같아. 인류가 극복을 할 것 같아. 백신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극복이 돼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게 왔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도 약간 회복의 기미가 사실은 슬금슬금 보이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현재 지금 이 간단한 컨셉으로 이러한 친구들이 지금 저는 무조건 산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을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친구들도 뭐 좋아요. 저도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고 카카오톡을 쓰니까. 하지만 기업 투자할 때는 그런 기업들 단순히 우리가 아니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은 반대 사이드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나중에 정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상자본.